안녕하십니까. 황태순TV의 황태순입니다. 2019년 12월 31일 2019년의 마지막 해가 저물었습니다. 지금 어둠이 내리고 있습니다. 마침 조금 전에 이렇게 쭉 기사를 갖다 서핑하다 보니까 김병준 전 비대위원장이 본인의 페이스북에 보니까 어제 통과되었던 공수처법에 대해서 보면은 정말 통쾌한 글을 하나 써서 우리 애청자 여러분께 꼭 전해드리고자 합니다. 내용은 별로 길지 않습니다. 이런 내용이죠. 제가 쭉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나쁜 정치, 나쁜 지도자, 이 나라를 삼류 국가로 만들겠다는 것이냐. 15년 전 고위공직자 비리조사처를 만들겠다고 할 때이다. 반대했다. 공석에서도 사석에서도 강하게 반대했다. 한 번은 사사로운 자리에서 대통령께서, 노무현이죠. 그 당시 노무현 대통령. 한 번은 사사로운 자리에서 대통령께서 질문을 했다. 검찰을 잘 모르는 사람이 왜 이러냐고. 사실상 질문이 아니라 질책이었다. 하지만 거듭 강하게 반대했다. 사사로운 자리였던 만큼 공식 회의에서보다 몇 배 강하게 반대했다. 소문이 나자 일부 기자들이 물어왔다. 대통령의 뜻에 반기를 드는 이유가 무엇이냐고. 신분이 신분이라 생각을 다 이야기할 수는 없었다. 조직의 기본 원리 등 그 일부만을 부드럽게 이야기했다. 오늘 아침 행여 그때의 기사가 검색되는지 찾아보았다. 그중 하나의 제목이 꽤나 자극적이다. 김병준 위원장 비리조사처 안 됩니다. 동아일보 최영혜 기자가 쓴 거더라고요. 보니까 대통령께 대놓고 그렇게 얘기했다는 뜻이다. 그때나 지금이나 생각은 같다. 좋은 나라와 좋은 정치 지도자는 자율의 질서가 성장하는 환경을 만든다. 나쁜 나라와 나쁜 지도자는 공안, 감독, 규율, 감시, 규제의 질서를 강요한다. 좋은 나라가 되기 위해서는 권력기구 외에 또 다른 권력기구를 만드는 일 따위를 해서는 안 된다. 국민을 믿고 시장을 믿고 또 인내를 가지고 자율의 질서가 만들어지는 환경을 만들어 가야 하는 것이다. 하지만 15년이 지나 결국 졌다. 15년 전 그때도 이를 밀어붙이던 문재인 대통령 이하 좌파 세력이 이겼다. 이겨도 그냥 이긴 것이 아니다. 정권 심판을 어렵게 하는 갖가지 되먹지 않은 내용을 보탠 법안을 통과시켰다. 축하한다. 15년 전의 한을 푼 데다 정권에 대한 검찰 수사의 불안까지 걷어낸 것 같을 것이다. 나는 노무현 대통령처럼 당하지 않는다. 자신도 생겼을 것이다. 하지만 정말 끝난 것일까? 절대 아니다. 15년 전 지인 한 분이 한 농담을 노무현 대통령께 전해드렸는데 오늘 그대로 다시 전해드린다. 삼류 학교일수록 규율부나 선도부가 설치고 삼류 선생일수록 손에 몽둥이 들기 좋아한다. 이 나라가 어디로 향하고 있을까? 자율의 질서가 강한 나라? 아니면 규율부를 앞세우고 그 위에 다시 이를 통제하는 기구를 만들어야 하는 삼류국가? 세상 변하는 것 보고 이 나라의 젊은이들을 보라. 여러분이 세상을 뒤집고 또 뒤집어도 이 나라는 자유와 자율의 질서가 강한 좋은 나라로 간다. 이 나라를 삼류국가로 만드는 나쁜 정치, 그리고 이를 행하는 빈약한 역사의식의 질라진 지도자, 문재인 대통령이죠. 용납될 것 같은가? 용서받을 수 있을 것 같은가? 여러분이 흔든 그 칼은 크게 흔든 만큼 더 높이 날라 더 빠르게 떨어지는 부메랑이 되어 여러분을 향할 것이다. 그때서야 여러분은 오늘 무슨 일을 했는지 알게 될 것이다. 마침 제가 어제 김영광 실장과 함께 얘기했던 부메랑, 길로틴하고 같은 취지의 이야기인 것 같습니다. 또 마침 보니까 오늘 윤석열 검찰총장이 2020년 신년사를 갖다가 발표했어요. 이제 검찰 가족들에게 보내는 내용인데
뭐 이것도 그렇게 길진 않습니다만은 뭐 이야기를 제가 다 읽을 필요는 없고 핵심적인 몇 포인트만 읽도록 하겠습니다. 윤석열 검찰총장 이런 식으로 이제 쭉 뭐 나가다가 중간에 보면 그간의 검찰권 행사 방식, 수사 관행과 문화를 헌법과 국민의 관점에서 되돌아보며 과감하고 능동적인 개혁을 추진해 왔습니다. 검찰도 나름대로 할 만큼 했다는 얘기죠. 그게 중간 생략하고 이 대목이 참 중요합니다. 올해는 제21대 국회의원 선거가 치러지는 해입니다. 금품 선거, 거짓말 선거, 공무원의 선거 개입 등 선거 범죄에 철저한 대비 태세를 갖춰야 합니다. 여러분 뭐 느끼시는 거 없어요? 바로 울산 부정선거하고 딱 일맥상통합니다. 금품 선거, 거짓말 선거, 공무원의 선거 개입. 이 대목이 그 다음에 이 대목이 중요한 거예요. 여기에는 문재인 대통령도 아마 오금이 저릴 겁니다. 누구라도 돈이나 권력으로 국민의 정치적 선택을 왜곡하는 반칙과 불법을 저지른다면 철저히 수사하여 엄중 대응해야 한다는 자세가 필요합니다. 이것은 21대 국회의원 선거뿐 아니라 지금 검찰이 맹렬하게 수사하고 있는 바로 울산 부정선거에 실제 몸통이 누구인지, 임종석인지 조국인지 백원우인지 아니면 문재인 대통령인지 누구든지 누구라도 돈이나 권력으로 국민의 정치적 선택을 왜곡했지 않습니까? 울산 시민의 선택을 왜곡했지 않습니까? 전형적인 반칙과 불법이죠. 그러면서 이 검찰총장 윤석열 씨는 이렇게 신년사를 마무리하고 있군요. 검찰총장으로서 저는 헌법 정신과 국민의 뜻에 따라 묵묵히 소임을 다하는 여러분을 응원하고 검사와 수사관들이죠. 검찰 가족들. 헌법과 국민의 뜻에 따라 묵묵히 소임을 다하는 여러분을 응원하고 여러분의 정당한 소신을 끝까지 지켜드리겠습니다. 참 이 대목이 보면 아마 검찰 가족으로서는 든든할 거예요. 비록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조만간 법무부 장관에 취임해서 어떤 형태로든지 윤석열 검찰을 갖다가 쥐어틀라고 애를 쓰겠지만은 검찰총장이 이 정도 자세로서 자기의 소신을 갖고 있다면은 참 문재인 대통령과 그들도 쉽지 않을 것이다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뭐 연말인데 뭐 드릴 말씀이 제법 많네요. 보니까 이제 벌써 어제 공수처가 통과되자마자 자유한국당에서는 조만간 헌법재판소의 공수처법과 관련된 헌법 소원을 제기할 방침이라고 합니다. 지금 우리나라 헌법학계 또 법률계의 전문가들이 보면은 공수처법은 헌법 위반, 즉 위헌 논란을 갖다가 4가지 형태로 보고 있는 겁니다. 첫째는 먼저 헌법에 명시된 검사의 영장 청구권이 공수처 검사에게도 부여될 수 있느냐 하는 것이다. 왜냐하니까 우리나라 헌법 12조는 딱 정하기는 뭐라고 정했냐니까 영장의 그 청구 등은 검사의 신청에 의해 법관이 발부하는 영장을 제시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헌법에 규정된 검사라는 것은 검찰청법에 의하여 임명받는 검찰청장의 지휘를 받는 검사로 우리가 엄격하게 규정해야 된다는 거죠. 이런 식으로 사실 검사도 아닌 검찰 공수처 검사다, 이게 과연 헌법하고 맞느냐 하는 부분을 갖다가 다투어 보겠다는 겁니다. 두 번째는 고위공직자들의 평등권이 침해된다는 또 그런 논거도 있어요. 보면 이거는 그동안 보면은 고위공직자라는 그 이유만으로 법 적용이 달라지는 것은 헌법의 평등의 정신에 어긋나는 것 아니냐 하는 그런 문제. 세 번째는 이게 굉장히 중요한 얘기입니다. 황태순 TV에서도 여러 차례 다루어 드렸습니다만, 현재 공수처는 입법부, 사법부, 행정부 어디에도 속하지 않는 그야말로 뿌리가 없는 조직이고, 뿌리가 없는 그 정부 조직법에 위배된다는 거죠. 특히 보면 대한민국 지금 생존하고 있는 최고의 헌법학자인
허영 경희대 법학 전문대학원 교수는 우리 헌법에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서 임명하는 수사기관의 장은 검찰총장이 유일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헌법상 유일한 수사기관장인 검찰총장 외에 또 다른 공수처장을 두는 것은, 그것도 입법, 사법, 행정 어디에도 속하지 않는 공수처를 두는 것은 위헌의 소지가 크다. 네 번째, 저희가 며칠 전 다뤄드렸습니다만은 법도 아니고 다음에 대통령령이나 불령도 아닌 공수처법에서는 공수처 수사처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수사처 규칙으로 정한다. 이게 딱 떨어지는, 왜? 헌법상 규칙 제정권을 가진 기관은 4기관밖에 없습니다. 국회, 법원, 선관위, 헌재. 그 외에 규칙을 만들 수 없는 공수처가 규칙을 만든다는 것은 딱 떨어지는 위헌이다. 그래서 이것을 갖다가 다투어 보겠다. 그리고 마침 이제 어제 국회를 갖다 통과한, 국회 본회의를 갖다가 통과한 공수처법을 안 그래도 오늘 조금 시간도 있고 해서 전체 조항을 꼼꼼히 한번 읽어봤어요. 제가 법률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어떻게 되는지 정확히 알 수는 없습니다만, 눈에 툭 떨어지는 것은 그 부칙에 보면은 6개월에 지금 보면 법이 통과되고 이제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서 공포된 이후에 6개월이 지나야만 시행이 됩니다. 대략 6월 말 7월 초쯤 되겠죠. 그때까지 사실은 헌법재판소에 만약 헌법 소원을 낸다면은 실제로 공수처가 위헌기관이다 하는 결론이 날 수가 있습니다. 결정적 계기는 4.15 21대 총선의 결과에 따르겠죠. 마치 2004년 당시 노무현 대통령 탄핵 소추되었습니다마는 총선에서 당시 열린 우리 당이 압도적 승리를 거두자 헌법재판소는 두말 없이 그냥 바로 이유 없다 땅 때렸거든요. 마찬가지입니다. 이번에 총선에서 국민들의 민의가 드러나게 된다면 헌법소원 그 결과에도 지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 하는 생각이 우선 듭니다. 둘째는 공수처법을 갖다 요리조리 읽어보니까 지금 당초 이쪽 좌파 정부에서는 이거 아니에요. 지금 공수처 검사들은 수사권과 기소권을 갖고 있는데, 수사권은 한 7천여 명의 전체에 대한 수사권을 갖고 있고, 고위공직자 그러면 굉장히 많아요. 한 8천 명 가까이 됩니다. 기소권은 판사와 검사와 그다음에 경무관급 이상 경찰에 대해서만 갖고 있습니다. 뒤집어 이야기하면 대통령과 대통령 가족에 대해서는 기소권이 없어요. 청와대 고위공직자에 대한 기소권도 없습니다. 근데 이제 수사를 갖다 검찰에서 뭔가 이제 범죄 혐의가 있어서 인질해 갖고, 인질하면 또 즉시 통보하라 온 독수조항이 있긴 합니다만 했어요. 했더니 공수처에서 그걸 예를 들어서 뭉개면은 또 검사도 거기에 대해서 뭉갠 부분에 대해서 뭘 할 수 있냐니까 재정 신청을 할 수가 있습니다. 관할 고등법원에 재정 신청을 해갖고 왜 이거 갖다가 정당한 수사가 진행돼야 될 부분을 갖다가 왜 깔아뭉개느냐 할 수 있고, 나름대로 지금 공수처장은 차관급입니다. 검찰총장은 장관급입니다. 아무리 지금 공수처 25명의 공수처 검사와 40명의 공수처 수사관들을 갖다 민변으로 채워서 검찰의 목을 갖다 거꾸로 들겠지만은 그 법이라는 것이 간단하지가 않아요. 그리고 예를 들어서 대통령과 그러니까 검사, 판사, 그다음에 경무관급 이상 경찰을 뺀, 그러니까 수사는 할 수 있을 때 기소는 반드시 검찰이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뭉갠다고 해서 대한민국 검사들이, 그래 공수처 검사 민변 출신의 공수처 검사들이 뭉갠다고 대한민국 검찰이 순순히 만만히 대통령과 대통령 가족, 대통령 또 보면 최측근인 이런 사람들, 이 사람이 현직에 있을 때 또 퇴임을 해도 수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앞서 우리 김병준 위원장, 김병준 교수가 조금 전에 갈파하고 일갈한 대로 너희들 좀 이긴 것 같지? 하지만 봐라, 너희들이 큰 칼을 휘두르고 큰 칼을 하늘 높이 날리면 날릴수록 더 빠른 속도로 더 맹렬하게 너희의 목을 칠 것이다
하는 일가는 2019년 한 해를 마무리하는, 또 지난 1년 동안 국민들을 갖고 공수처법 통과시키기 위해서 그 난리를 부리면서 세상에 없는 선거법, 그 꼼수 난수표 같은 선거법을 믿게 삼아서 그 보면 뭐 심상정이나 이런 류의 인간들을 갖다가 엮어서 선거법 통과시켰던 당신들 스스로 그 업보를 갖다가 반드시 칠 수밖에 없다 하는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